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처음 나온 동네 친구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경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분의 캐릭터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라는 소개를 자주 하는 네. 디자인을 하고 책을 만드는 김현경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떤 작업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2016년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이라는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 인터뷰집을 만들면서 출판을 처음 해봤어요. 네. 그 책이 좀 나름 많은 분들에게 읽히면서 출판이라는 걸 계속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많은 책을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좀 대표적인 책들이 네. 폐쇄병동으로의 휴가, 네. 여름밤 비냄새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아, 겸손하네. 많이 생략하셨네. 네, 그리고 이제 엔솔로지나 인터뷰집으로는 뭐 이제 선생님도 같이 글로 써주신 잉크 온 바디 네. 라는 한국 여자 타투 이야기라는 책이 있고요. 나의 이상하고 사랑하는 얼굴 같은 다양한 엔솔로지 맞아요. 책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독립출판이나 독립서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현경 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현경 씨 이름은 몰라도 웜그레이 앤 블루라는 출판물을 알거나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제목을 알거나 제가 현경 씨랑 친해지기 전부터 저도 이제 책은 많이 알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독립출판계의 어떤 대모님이시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웃음을 참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우울증 관련된 얘기를 여러 명의 얘기를 모아가지고 냈잖아요. 네네. 그거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딱 대학을 졸업하고 백수로 지내던 때거든요. 네. 그때 좀 이런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나처럼 막 집에만 있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울증을 겪는 개인의 삶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책도 없고 출판물도 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대학원을 가려고 네. 그 원서를 내놨었는데 그것도 취소하고 책을 막 열심히 만들었죠. 저희가 맨날 동네에서 술만 먹던 친구로 지내다가 녹음을 하게 되면서 그런 기사 같은 걸 찾아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인터뷰한 기사 같은 거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디자이너로 재능 기부 같은 걸 하다가 이 모든 게 시작됐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네네. 너무 옛날 얘기라서 까먹고 있었는데 제가 그 대학생 때 네. 졸업 전시랑 뭐 이제 이넥터스라는 그런 사회적 관련 뭐 이런 동아리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이제 미혼모 재단이랑 좀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와서 조금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를 이제 디렉팅을 해달라 이래서 갔는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어떤 제도적 그런 것들도 거의 없고 그래서 그때 제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카페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리 해도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우울증이 시게 와서 그 뒤로 졸업하고도 집에 있고 이랬었죠. 근데 그때 왜 그런 걸로 그렇게 우울이 많이 왔을까요? 좀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미혼모 재단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같이 밥도 먹고 뭐가 힘든지 이런 리서치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내가 뭔가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로라도 어떤 큰 도움을 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서. 네네.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2014년, 5년? 그때는 진짜 독립출판이고 뭐고 잘 없을 때죠. 네네.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냈던 책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이 먼저예요? 망가진 대로 괜찮잖아요. 가 먼저예요? 망가진 대로 괜찮잖아요는 2년 뒤. 아, 그렇구나. 네. 저도
원래 독립출판에 대해서 모르다가 해방촌에 이사를 왔는데 해방촌에 그런 독립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스토리지 북앤필름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때 처음 갔을 때 지금은 왜 교보문고 같은 데 가도 우울증 관련된 에세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은데 그때는 아직 그렇진 않았는데 매대에 올려져 있는 것들이 약간 그런 톤의 책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게 신기하다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다 현경님이 만든 거였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처음에 냈을 때는 반응 어땠어요? 제가 텀블벅을 했었는데 네. 텀블벅 그때 전체 순위의 2위였어요. 아무 인지도나 막 이런 거 없이 그냥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그죠. 저는 그냥 일개 대학생이었죠. 와 그렇구나. 대학교 딱 졸업하고 그냥 백수. 심지어 대학생 때는 정신과 다니고 뭐 내가 겪는 게 우울증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제 친구들 중에도 제가 너도 우울증인 것 같으니 병원에 가봐라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들은 결국 병원에 안 갔었죠. 나만 가고. 네네. 그럼 그 뒤에 냈던 책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것도 있어요. 워낙 지금 많으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폐쇄병동으로의 휴가? 맞아요. 언제 어떤 계기로 쓰시게 된 책이에요? 그것도 제가 원래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가 조울증 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다가 이제 아무래도 입원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네. 폐쇄병동에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점점 이제 조증으로 이렇게 이제 텐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나오자마자 폐쇄병동에 대한 책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 와중에도. 네,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래서 써왔던 것들을 네. 다 옮겨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어요.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보통 우울을 겪었거나 한 사람들한테는 아 뭔가 생산성이 되게 떨어질 거다. 일을 이렇게 예정된 대로 많이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막 되게 우울이 심할 때는 진짜 누워만 있고 네. 미루고 네. 이랬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약간 조증일 때 네. 좀 일을 많이 하고 네. 우울해지면은 좀 놀고 뭐 이렇게 지내왔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잘 모르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조증일 때 업무 능률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게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보통 조증은 뭐 이렇게 막 업무 능률이 오른다기보다는 뭔가 몰두하고 막 되게 좀 신나고 잘은 모르지만 네. 여튼 다른 사람들은 좀 다르게 발현된다 그러더라고요. 막 쇼핑 중독 뭐 맞아, 이런 맞아. 것들로. 네, 근데 저는 이제 일 중독. 그래서 폐쇄병동에서 나오자마자 디자인과 뭐를 시작해가지고 이번 기간을 합쳐서 한 달 만에 책이 나오고. 네. 네. 독립 출판 쪽에서 먼저 우울증 서사가 좀 많이 나오고 네. 물론 그 전에도 뭐 심리학 책 같은 건 많았는데 그런 당사자의 에세이 같은 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뭐 출판계에는 워낙 많았다가 뭐였지?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네. 였나? 그거를 보면서 아 이제 이게 드라마로도 나오고 약간 메인스트림에도 올라오는구나 생각했거든요. 혹시 드라마 보셨어요? 다 봤어요. 어땠어요? 보셨을 때? 되게 공감되는 것도 많고 비슷해요? 실제로 겪으신 거랑 비슷해요? 네. 그런데 거기는 엄청 되게 시설이 좋은 그런 걸로 나오는 것 같고 네. 네. 그런 점이 조금 다르긴 약간 아쉬움이 한데. 있었나 보다. 아니요. 네. 그 스테인리스 컵을 던지는 씬이 있는데 네. 어떻게 폐쇄병동에서 스테인리스 컵을 쓰지? 막 이런 생각은 했는데 나머지는 다 너무 고증이 잘 된 것 같았어요. 스테인리스 컵은 왜 안 써요? 거기서도 던져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나거든요.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못 써요. 어쨌든 이게 그런 무기로 쓰이거나 누구를 다치게 할 수 있거나 막 이러니까. 그렇구나. 10일 정도 있었던 얘기를 쓰신 거죠? 네, 10일 만에 나와서 책 한 권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폐쇄병동에 간 거 포함해서 한 달 만에 인쇄까지.
포함해서 한 달이. 그럼 글은 이제 폐쇄병동 안에서 쓰신 게 많고 네네. 갔다 와서 좀 덧붙이고 맞아요. 좀 다듬고. 네. 그럼 그게 인쇄소에서 찍혀서 나올 때까지가 한 달이에요? 네. 그게 어떻게 되죠? 심지어 중간에 교정도 봤어요. 다미안이. 그러니까요. 지금 비욘세 오프닝 음악을 만들어주신 다미안 님이 교정도 봐주시고. 네. 그러면 이번에 신간 나온 게 이제 어쩌다 우리가 만나서 어쩌다 이런 사랑을 하고, 이것도 사랑을 한 기간은 좀 긴데 이거 자체는 되게 빨리 나왔죠. 그죠. 이 책을 써야겠다라고 네. 마음 먹은 지 지금 한 2달 네. 지났습니다. 근데 이미 터밀버그는 배송 다 끝났고 네. 이제 입고해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뭐 전국에 있는 독립서점이랑 뭐 교보문고 이런 데서 다 만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시는지. 폐쇄병동으로 휴가도 그때그때 많이 써놨고 네. 이 책도 그때그때 써둔 글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그때그때 써놓더라도 대부분의 이제 창작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그거를 어쨌든 인디자인에 얹어서 편집 작업을 해서 그게 대단한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거를 묶으려고 해도 마지막 에필로그 2개만 쓰면 되는데 그거에 1년이 걸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뚝딱뚝딱 하시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저도 비결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 마음 먹으면은 해야만 해요. 눈앞에서 그냥 바로 하고. 네. 새로 나온 신간이 몇 번째예요, 요게? 제 혼자 쓴 거요? 현경님이 어떤 식으로든 제작한, 남의 책을 내준 건 빼고. 공저를 포함해본 적이 없어요. 공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혼자 쓴 건 몇 개예요? 혼자 쓴 거 여기 써놨는데. 요게 순정이구나. 네. 2016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2017년 오롯이 혼자, 2018년 폐쇄병동으로의 휴가, 2018년 취하지 않고서야, 그리고 여름밤 비냄새, 오늘 밤만 나랑 있자. 이렇게 하고 3년 만에 나온 거네요. 혼자 네네. 쓰신 거는. 그렇구나. 그러면 어쩌다 우리가 만나서 어쩌다 이런 사랑을 하고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장황하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저희가 팟캐스트라서 장황하면 더 좋아요. 일단 1막에서는 이게 제가 막으로 나눴거든요. 네. 좀 뭔가 연극 같은 느낌? 이렇게 들어가지고 1막, 2막 이렇게 나눴는데 1막에서는 제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과 전설의 시작. 네. 네. 그 사람과 뭐 어떤 시간을 가졌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여 있고 네. 이제 2막에서는 조금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건이 뭐냐면은 제가 이 사람이랑 만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바람의 상대였다.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만 만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 전에부터 더 오래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네.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한 생각들,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썼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 친구랑 만나기로 했고, 네, 계속 만나기로 했고, 네, 계속 만나기로 했는데 헤어졌죠. 뭐 그냥 뭐 남들처럼 만나다가 남들처럼 헤어진 건데, 그 3막에서는 제가 다시 연락을 한번 합니다. 그쵸. 네. 연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 네. 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날 때는 나만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누가 있었다 이미.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막 상담센터도 가고 좀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러다가 근데 제가 또 걔를 만납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답답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희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라는 현경님도 들어보셨던 네네. 거기에서 항상 그 규칙이, 사연 쓰시는 분들이 다 좀 근성이 있다. 쉽게 뭐 포기하지 않는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얘를 끝내는 일까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얘기를 간단하게 하긴 했지만,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를 이제 현경님이 들으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정도도 망했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제가 그 뒤로 뭔가 더 이상 물어보지 못하게 되었던 네. 네. 일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디까지가 스포예요, 이 책은? 어디까지를 소개할 때 스포로 보세요? 지금 뭐 거의 다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정도 흐름은 알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 네. 이제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얘를 그만두는가
요거만 빼면은 음. 다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그냥 나쁜 사람 만난 얘기라고는 할 수 없는 책이잖아요. 제가 읽었을 땐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네네. 제가 이거를 엄청 빨리 읽어가지고 한 30분 만에 다 읽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뭔가 저와도 굉장히 비슷한 약간 일단 저도 틴더도 많이 쓰는 편이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내 창작물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거기에서 어떤 자기도 모르게 플러스 포인트를 주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현경님은 처음에 이분 어떻게 만났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딱 그렇게 시작해요. 말이 일요일 해방촌 책방을 보는 날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틴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참고로 이제 현경님이 해방촌에 소재한 책방에서 한 번씩 이제 책방 점원으로 일하실 때가 있죠. 네네. 네네네. 요즘에는 땜빵으로만 일하는데 그때는 일요일마다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틴더를 하는데 다음날 이제 누가 매칭이 돼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와서 작가님이라뇨 뭐 크크크 이랬는데 맞잖아요. 이래서 저를 아세요? 네. 이랬죠. 그랬더니 저 책도 읽어봤고 심지어 2권이나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좀 무섭다. 근데 또 신기하고 재밌고 네. 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결국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연인으로 발전하는 얘기인 거죠. 그죠. 기분이 어땠어요? 어쨌든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되게 옛날부터 내 거에 좋아요 다 누르고 있었고 알고 보니까 진짜 내 팬이 맞았고 오랜 독자가 맞았고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 시작할 때 사실 겁내려면 겁낼 수 있는 만남이잖아요. 그죠. 사실 조금 겁났던 거는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뭐 하고 이런 걸 다 아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겁이 났긴 했는데 그 책 조합이 폐쇄병동으로의 휴가랑 취하지 않고서야를 읽었대요. 근데 제 딴에는 되게 조금 재미난 저의 작업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너무 약간 현경님의 그런 코어? 네네네. 큰 정신적인 힘듦을 겪었던 경험이랑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술에 대한 얘기 두 가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 거네요. 네, 그래가지고 좀 되게 궁금했어요. 얘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내 책을 읽었고 나랑 알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졌거든요. 네. 나중엔 두려움보다 그 궁금함이 더 앞서서 찾아가고 얘기하고 뭐 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알아냈어요? 궁금했던 건? 아니요. 그냥 불타는 연애만 했다. 근데 이 책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해야 되는 말을 정리해야 되는 대화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외한 모든 얘기를 다 하고. 맞아요. 제가 잘 못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는 기분이 어때? 뭐 이런 것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거를 좀 궁금해 하시잖아요. 상대방이 이 책을 내는 거를 허락해 줬을까? 이거를 좀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어때요? 이게 사실은 이 친구가 저한테 먼저 이제 물어봤어요. 요즘 뭐 하는 거 없냐, 쓰는 거 없냐 이랬는데 없다라고 했더니 그럼 나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지 않냐? 그걸 네. 책으로 만들어 봐라. 본인이 나서서? 네.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책이 돼? 이랬는데 그럼 뭐 폐쇄병동으로 휴가는 책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가? 이러고는 제가 그날, 그 다음 날 이제 운전을 하고 그때 제주도에 있었어가지고 어디를 가다가 제목을 떠올린 거죠. 어쩌다 우리가 만나서 어쩌다 이런 사랑을 하고 라는 제목을 떠올려가지고 정해놓고 그리고 딱 게스트하우스에 내리자마자 주차하고 바로 컴퓨터 꺼내가지고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이 망한 연애를 책으로 내보자는 거를 먼저 제안을 그쪽에서 먼저 했고 나는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빨리빨리 착착착 이렇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나오는 것도 상대방이 알고 있겠네요. 자기가 써봐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네.
제가 한 60-70%쓴 거를 네. 보여줬었고 네. 이런 얘기 다 들어가도 되냐 그랬더니 그래라 이래서 좋아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네. 본인이 어떤 좋아하던 작가의 어떤 뮤즈라면 뮤즈인 거잖아요. 뮤즈가 됐다는 사실에 네. 대해서 여기 나온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상처받을 일이 되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뭔가 이렇게 고함을 치고 고성을 지르고 뭘 집어던지고 이런 사건은 아니지만 네. 사실 만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지금 연락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네. 어. 그냥 뭐 책 몇 권 보내줘? 뭐 이런 얘기하고 음. 숙대 거기 이 작가 이름 뭐였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상대방이 동의하는 걸 넘어서 내봐라고 제안을 먼저 해줬다고 해도 네. 어쨌든 제작자 입장으로서는 좀 고민되는 지점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내는 게 맞나? 이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에피소드를 선택해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죠. 처음에는 일단 글이 얘에 대한 글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좀 많이 뺐어요. 그리고 좀 읽는 사람 입장에서 좀 재밌어야 할 것 같아서 네. 중간중간에 몇 편을 좀 추가를 했고 사실 아직까지도 어떻게 읽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이 책은 좋은 책이니까 읽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나왔으니까 네. 좀 아직 반응을 좀 궁금해하는 중입니다. 읽으신 분들한테서 반응 들은 거 있어요? 오늘 이제 배송이 와서 어떤 아는 친구가 읽어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의 친구 현경이 한 명의 여자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아, 그거를 엿볼 수 있어서 네네네. 좀 신기한 경험이었다 이런 느낌으로. 네네. 저는 보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사랑 얘기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막 이 새끼는 쓰레기야 거나 너무 좋은 연애를 했어 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도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보통의 연애는 그 사이가 훨씬 많은 거예요. 얘가 나쁜 사람인 거랑 내가 얘를 너무 사랑한 게 공존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나쁜 새끼라는 걸 안 이후에도 사랑이 지속될 수 있고 너무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도 그 사랑이 지속될 수도 있고 다시 연락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딴 데서는 그런 사연이나 책이나 이런 걸 읽었을 때 뭐 이런 연애를 해서 뭐 이런 사람이랑 1차로 이렇게 헤어졌다. 근데 그 다음에 연애를 했다. 그 다음에 다시 연락을 했다 이러면 이게 약간 탄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도 그 감정선을 똑같이 따라가면서 궁금한 거야. 뭐라고 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름이 오면 챕터에서 106페이지에 어떤 사랑은 이해할 수 없다. 다하지 못한 사랑은 다 쓰지 않고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나를 하는 것 같았다. 이게 저는 너무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나를 하는 것 같았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게 저는 약간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이 문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게 또 약간 비하인드가 있는데 그 글이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중간에 사람들이 읽을 때 연결고리가 필요할 것 같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한 친구가 뭐 그건 너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너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나 그거 써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놨었던 거였어요. 근데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뭔가 상황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냥 거기에 뭔가 이렇게 정말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있거든요. 보통 연애할 때 좀 원래 이런 패턴이에요? 아니요. 저는 이 정도의 사람은 아니고요. 네. 헤어지자. 그래. 헤어지고 남들처럼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의문을 품고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연애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현경 씨에 대한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오, 맞아요. 사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고 맞아요. 얘의 어떤 입장이나 엄청난 묘사 이런 것도 거의 없으니까 맞아요. 제 생각만 거의 대부분.
처음에 이거를 쓰기 시작할 때는 매일매일 쓰기 시작할 때는 약간 일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한테 러브레터처럼 언젠가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이 이제 좀 신기한 인연이다. 이래서 남겨놔야겠다 이래가지고 책방 갈 때마다 일요일마다 네. 걔에 대해서 조금씩 쓴 거예요. 그리고 좀 헤어질 때쯤에 또 이제 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불만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써놨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책에도 나오지만 한 권의 책자로 묶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썼던 글을 네, 그 금방 말한 그렇게 써뒀던 것들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걔한테 줬어요. 헤어지자 이러면서. 근데 그날 못 헤어졌었죠. 그치. 네. 또 현경님의 글을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는 내가 갑자기 뮤즈가 됐다? 나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다? 하면 이제 거기서 또 화르륵 불타오를 수 있어가지고. 그죠. 네. 그랬었죠. 아, 이게 약간 문인의 연애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그런 말도 있잖아요. 게시판에 글 쓰게 만드는 새끼랑 연애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이런 매일매일 에세이를 쓰게 만드는 사람이랑 왜 계속 연애를 하게 됐을까요? 그죠. 그게 저도 참 궁금해요. 아직까지도. 아, 이걸 책으로 정리하는 동안도 아직 좀 찾아내지 못한.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최대한의 표현이 사랑이 나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한 거? 네. 요게 진짜 그나마 생각해낸 겁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니까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내용 중에서 계속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뭐 묻지 못했다 이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걸 스스로 그만두고 또다시 찾고 배신당하고 다시 찾고 다시 배신당하고 또다시 찾는 이가 있다. 나는 무얼 위해 이 사랑을 찾아가는가? 이것을 사랑이라 불러도 될까? 라는 네. 말이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사랑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어떤 면에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얘가 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사랑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맞아. 되묻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랬고 이 책 내용도 그렇고 말로 뱉고 나니까. 네. 근데 사실 제가 굉장히 보면서 화가 많이 났던 파트가 자주 다퉜고 자주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고 자주 마음이 무거워졌다 했는데 현경님이 우리 그만 만날까? 너가 그런 것 같아서 하니까 상대방이 그럴까? 내가 미안해. 이게 이제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걔가 약간 패턴이었거든요. 다 너 좋을 대로 해 이런 타입의 인간이라 가지고 네. 헤어지는 것조차도 너 좋을 대로 해.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더 사람을 미치게 했나 싶기도 하고요. 파악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오늘 헤어졌다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쩌다 우리가 만나서 어쩌다 이런 사랑을 하고 이 책도 그런 새끼 한번 만났으면 돈이라도 벌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연애는 뭐 그렇게 했다 치고 내 마음 갈기갈기 찢어진 건 찢어진 거고 네. 뭐라도 팔아제껴가지고 심지어 뭐 당사자도 괜찮다는데 맞아요. 돈이나 벌면 좋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 이 얘기도 했어요. 걔네 집에서 얘기를 할 때 마지막으로 걔가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팔아가지고 돈이라도 벌어라. 그리고 많이 혹시라도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많으니까 네, 너무 많이 팔리면 인센티브 조금만 달라고 지랄하고 자빠진 부분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내가 바람 상대라는 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하게 돼요? 그 의식의 흐름이라는 건 어떤 걸까?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걸 보고도 나는 왜 이런 행동을 이런 말을 이런 식으로 했을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 과거에 제가 네. 심리 분석가한테 맡겨야 이 책을 보내가지고 네. 얘는 왜 이럴까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쨌거나 사실 깊은 생각 없이 그때그때 생각이 되는 대로 판단이 되는 대로 행동을 했고 그 결과 이렇게 흘러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흘러가는 저를 보면서 타이핑을 했을 뿐 같은 느낌입니다. 그때그때 쓰지 않았다면 세상에 못 나왔을 책이긴 하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썼던 책이 몇 권 있긴 하거든요. 네. 폐쇄병동으로 휴가도 마찬가지고 저기 여름밤 비냄새라는 책도 그 짝사랑에 대한 책인데 그 책은 네네네. 그것도 그때그때 쓴 것들을 모은 책이에요. 오늘 밤엔 나랑 있자는요? 오늘 밤만 나랑 있자는 나름 기획을 하고 왜냐면 그게 너무 만취 상태의 에피소드가 많아서 이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만취 상태로 어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저 혼자서 쓰고 있었던 일 쓰고 그것도 사실 있었던 대로 쓴 건데 나중에는 약간 안 가도 되는 친구 집 괜히 가고 에피소드 사냥꾼처럼. 네, 에피소드 사냥꾼이었죠. 그래서 일부러 그냥 찾아가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건 기획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나머지들은 그냥 평소에 써둔 것들이어가지고 웃음이 새어나오는 순간 프리미엄 고체각을 키들. 키들은 바쁜 현대인들이 어디서든 간편히 상쾌해질 수 있도록 치과의사 여동생과 조향사 언니가 만든 구강 전문 브랜드입니다.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입안에서 퍼지는 웃음소리를 뜻하는 순우리말 키들에서 유래했어요. 미팅 전에 양치할 시간이 없을 때 마늘이나 김치찌개와 같이 향이 센 음식을 먹고 난 후 캠핑이나 여행지에서 양치가 번거로울 때 상쾌한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까지 언제 어디서든 낮게 포장된 고체각을 키들을 사용해보세요. 입안에 넣고 씹는 즉시 풍부한 수분 거품이 발생돼서 부드럽고 촉촉하게 양치한 듯한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키들은 합성 계면활성제와 합성 방부제,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아서 건강하면서 간편하게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구강 제품입니다. 지금 바로 인스타그램에 키들을 검색해보세요. 키들에 대한 더 자세하고 알찬 정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즐거운 순간을 언제 어디서나 상쾌하게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고체각을 키들을 검색하셔서 성분부터 휴대성까지 겸비한 똑똑한 각을 키들을 만나보세요.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을 맞아 더 쓰기 편리해진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글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네. 에세이를 쓰고 싶거나 한 분들이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런 얘기가 책이 될까? 뭐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건이 그렇다고 내가 막 어디에서 기네스북에 오른 일도 아닌데 이걸 에세이로도 가치가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현경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도 아까 수업을 하고 왔는데 네. 하필 나라는 사람이 이 책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연애더라도 나라는 사람이 가진 생각이랑
가졌던 사건들 되게 고유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이야기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경 씨 본인도 좀 그런 얘기들에 관심이 많아요? 남의 글에서도? 네, 저도 에세이를 되게 많이 읽거든요. 소설도 좀 읽는데 에세이가 재밌어가지고 많이 읽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책에 나온 분은 처음부터 현경 씨의 팬이었고 네. 이 책이 나오면 너무 좀 좋아할 것 같은? 그래서 뭐하러 이런 남 좋은 일을 해주냐. 그 새끼가 지금 너무 입이 귀에 걸렸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새끼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책 안에서의 자아. 네네. 그분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 존중할 만한 분이시겠지만은 어쨌든 여기 출연자로서의 이 사람을 볼 때는 굳이 이걸 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줬을까? 배 아파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속상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사실 걔가 써줘 이렇게 써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쓰면은 얘가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마저도 이 책의 어떤 저의 우유부단한 그거에 약간 연장선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얘가 좋아할 거니까. 써봐 이렇게 했을 때 괜찮은데? 그걸로 돈이나 벌자 이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있었죠. 그런 생각 없지 않았지만 거기에 플러스 그럼 얘가 어쨌든 그래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때까지도 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완전 끝나지는 않았어서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에필로그에도 쓰면서 계속 얘랑 연락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도 뭐 연락을 하긴 하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근데 막 되게 갑자기 내가 너무 싫어. 이런 내가 너무 싫어요. 이게 몇 년 한 연애였죠? 제가 30살에 얘를 만났는데 제 나이가 밝혀지네. 그럼 여튼 한 지금 4년 차로 얘랑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4년 차면 이제 사실 그냥 치약 짜듯이 짤 만큼 다 짰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죠. 누르니까 조금 더 나오고 조금 더 나오고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한번 튜브를 잘라보고 조금 더 나온다. 요 정도 했다가 4년 정도 돼서 책까지 나왔으면 이게 클로징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맞습니다. 뭔가 마지막으로 하는 구판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저는. 맞아요. 이렇게 하고 털자 이런. 제 친구는 이걸 퇴마의식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글 쓰는 걸. 맞아. 퇴마의식은 잘 되어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갑자기 팟캐스트에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 불현듯 결국 이걸 낸 것도 나의 남은 미련이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사실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를 하면 사연이 진짜 길게 와요. 길어도 상관없어요 하고 소개를 하긴 하는데 진짜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긴 게 오거든요. 몇 페이지씩 오나요? A4 12장 이상 온 적도 있었고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당연히 읽어보지만 그런 사연을 12장 넘어가는 사연을 뽑을 수 없는 이유는 그걸 읽어보면 내가 이거를 편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자르고 어느 부분을 넣고 그러니까 이분도 줄인다고 줄인 게 그 버전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우리는 최대한 압축하지 않는다. 웬만한 건 그대로 낸다는 원칙이 비욘세는 있다 보니 다른 분들 사연을 많이 소개해야 되는 것도 있고 게스트분들이 긴 사연 읽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이거를 읽고 이래서 그걸 줄이는 게 좀 어렵구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래서 걔가 뭐래? 그래서 걔랑 헤어졌어 안 헤어졌어? 너가 연락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면 진짜 빠르게 압축할 수 있는데 이 책은 뭔가 그 결정적인 액션을 제외한 모든 것이 메인인 책인 것 같거든요. 만난 순간보다 내가 얘한테 만나자는 말은 못했지만 그래도 서점에서 자꾸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놈이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를 보면서 우연을 기다렸던 순간들이라든가 사실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감정의 파동 같은 게. 그래서 이걸 보고 그래서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보내시는 분들이 사연이 되게 길게 쓸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 연애를 압축하는 게 너무 쉽지 않겠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이래서 나는 헤어졌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 이 중간에 작업하거나 할 때 이걸 책으로 내겠다라고 했을 때 주변 친구들 반응 어땠어요?
가제본을 읽었던 네. 친구는 저랑 카페에서 야 이거 한번 읽어줘 이래서 걔도 한 40분 만에 읽었거든요. 네. 그러고는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글 같은 걸 좀 봐달라고, 그 친구도 글 쓰는 친구여서 네. 그래서 글 같은 걸 좀 봐달라고 해서 내가 좀 별로 잘못 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책이 별로야? 이랬더니 아니 네 인생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퇴마의식이라고 부르던 친구고 네. 또 다른 친구들은 사실 좀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걔 그랬던 거 다 아는데 굳이 걔에 대해서 쓰냐 뭐 이런 친구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내가 바람 상대였다 이러면은 나는 그냥 이 새끼 때문에 그냥 한 4년 날렸어. 나는 그냥 없었던 시간으로 취급할 거고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걸 책으로 남긴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때 있었던 일은 나한테 있었던 일이라고 그냥 박제하는 퍼포먼스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었어요? 아니면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글을 쓸 때는 네.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고 사실 이 친구 말고도 조금씩 써놓은 것들은 많습니다. 약간 그런 콜렉션으로. 네네네. 콜렉션은 많은데 김연경의 보석함 같은. 네. 네. 근데 이게 모여서 책이 될 만큼인 거는 이제 얘밖에 없긴 하죠. 그럼 그게 약간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거랑 또 별개인가요? 별개죠. 그러니까 이야기거리로서 에피소드로서 네. 한 명과의 만남이 소비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인가 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도 그런 사람 있거든요. 뭔가 이게 사랑인가 아닌가를 여기 책에서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결국은 각자 정의하는 사랑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저랑 되게 막 만났다가 막 스킨십도 했다가 울고불고 했다가 인생 얘기도 했다가 근데 사귀는 거는 또 아니고 내가 근데 이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도 그렇고 이 친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도 그렇고 되게 그냥 아픈 손가락 같고 제일 서로의 바닥을 알고 있는 사이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옆에서 보는 이제 다른 친구들은 그냥 너네 그게 불같은 사랑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희는 또 그렇지 않고 그걸 몇 년 동안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도 결국은 그냥 진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이거 책을 읽고 되게 절절한 사랑 얘기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다 읽고 나서 사랑은 아닌데 그냥 되게 자기 성찰에 대한 절절한 얘기다 라고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형님이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저는 사실 필력이 좋거나 문장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라 가지고 그냥 있었던 일을 옮기는 너무 겸손한데? 네, 여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막 이거 되게 마음에 든다 이런 문장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거는 되게 기억에 남는다라고 한 게 약간 이 책을 관통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망각의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다 내주는 걸 택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좋았고 그게 너가 이 책을 쓴 이유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좀 그러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완전 연소시키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다 탈탈 털어야 좀 속이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어떤 기분이에요? 이게 이제 딱 나와서 텀블벅 배송도 거의 끝났고 일반 서점에 입고되는 때가 됐잖아요. 네. 그럼 지금 현경님의 마음은 어때요? 이 친구에 대한 마음. 이 친구에 아니고. 대한 마음일 수도 있고 이 책에 대한 마음일 수도 있고 뭐든 간에. 사실 이 친구에 대한 감정은 너무 복합적이어가지고 네. 뭐 어떻다 말을 잘 못할 것 같고 사실 원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얘에 대해서 아까 그럼 이 책 만든 것도 어쩌면 사랑?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듣는 순간? 네. 여기 와서? 네. 여기 와서 약간 기분이 멜랑콜리해진 점이 있고 그거 외에는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읽힐까 사람들의 리뷰가 너무 궁금해요. 네.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아까 친구도 금방 읽었다고 보내준 거거든요. 네. 많이들 금방 읽어보시고
나한테 리뷰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독립출판 하시는 분들은 리뷰를 되게 기다리잖아요. 그죠. DM으로든 뭐 그냥 스토리에다가 이렇게 짧게 써서 올리든 이런 것도. 네. 저는 이게 최근에 사람들이 엄청 재미있게 콘텐츠 볼 때의 어떤 태도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콘텐츠나 사건을 볼 때 자기 입장에 이입해서 보잖아요. 네네. 그냥 이게 뭔가 작품으로 봤을 때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영화 패스트라이브즈 보셨어요? 네네. 패스트라이브즈 볼 때도 막 진짜 갈리잖아요. 누구는 내가 유태오였다가 누구는 내가 뭐 그레탈이었다가 네. 누구는 남편이었다가 입장이 다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패스트라이브즈 본 사람 5명이랑 얘기하면 막 다 싸우고 난리나. 다 다른 입장으로. 다 다른 입장이고 저도 약간 되게 다른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고 다 다르잖아요. 네. 이 책도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떤 챕터에서는 물론 저는 뭐 바람 펴본 적 없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패턴이나 취하는 자세 같은 거에서는 이 남자분한테 이입한 파트도 있고 네. 그러니까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좀 담백하게 쓰여진 책이어가지고 뭔가 여기저기 나를 껴넣기는 좋아서 한 달 있다가 읽거나 아니면 내가 또 틴더에서 누구랑 수작 부리고 있을 때 읽거나 아니면 약간 개같이 깨지고 나서 읽으면 네. 감상이 또 다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약간 영화 한 편 보듯이 그냥 이런 얘기가 있구나. 편안하게 마음은 안 편안할 수도 있지만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마음이 많이는 안 불편했던 것 같은 게 그냥 약간 이거는 제가 형경님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글이 항상 왜 그런 거잖아. 애인 집에 가서 얘가 뭐 술 좀 더 사올게 하고서 편의점에 가면 우리 집도 아닌데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되게 사랑하는 중인 건 맞는데 그냥 그 잠깐 편의점 간 사이에 여러 가지 그냥 생각이 들잖아요. 좋은 생각일 때도 있고 뭐 나쁜 생각일 때도 있고 거기 같이 껴있는 느낌이 든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형경님 글을 늘 읽을 때 취하지 않고서야 볼 때도 물론 장소도 다 다르고 이렇지만 약간 그냥 책을 펴면 되게 빠르게 한 새벽 3시, 4시에 막 사람도 조용하고 이럴 때 술 좀 모자르는데 좀 더 먹을까? 하고 누군가가 편의점을 나가고 나면 나 혼자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거기 같이 이렇게 옆에 무릎을 끌어안고 껴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연애에 대한 책을 읽을 때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가 있고 아니면 얘는 나쁜 애니까 도망가야 되거나 그만둬야 되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얘가 나빴든 아니면 헤어졌든 아니든 간에 그냥 나는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 소파에 앉아있든 의자에 앉아있든 그러니까 뭔가 그냥 그걸 같이 듣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루션 이런 거랑도 상관이 없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되게 상관이 없고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일을 나도 타임라인은 다르지만 하나씩 다 해본 것 같고 약간 그런 마음인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감상을 앞으로 말하시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감상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읽어주면 좋겠다거나 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실용서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안이 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그런 타겟이나 어떤 사람이 읽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도대체 누가 읽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에 사연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진짜 웬만큼 망해봤는데 진짜 얘도 만만치 않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은 뭐 저처럼 막 되게 우유부단하게 뭐 이런 사람들도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누가 읽어서 좋겠다 이런 것보다는 평범하게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서 읽히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래서 영화 보듯 콘텐츠를 소비하고 싶은데 좀 쉽게 읽히는 어떤 뭔가를 원하실 때 네. 이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책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 책은 저희가 이제 전국의 독립서점들이랑도 많은 수의 독립서점들이랑도 거래를 하고 있고요. 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네. 모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 말고 다른 웜그레이 책 중에서 그래도 비욘세를 몇 번 들어보셨잖아요. 네. 비욘세 청취자분들이 이 책은 좀 재미있어 하실 것 같다 하는 웜그레이 앤 블루의 책 몇 권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제목으로 좀 어울릴 것 같은 책은 네. 아이고 오늘도 입을 옷이 없네 라는 책입니다. 네. 그 책은 제가 진짜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인데 우리가 막 이런 티셔츠 같은 거 옷 입으면은 네. 이거 뭐 어디서 샀는데 뭐 그리고 누구랑 만날 때 입은 적이 있는데 막 이런 추억들이 조금씩 있는 옷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아카이빙 하고 싶었어요. 저랑 송재은, 손현영 네. 이렇게 셋이서 그걸 좀 쓴 책입니다. 왜 입을 옷이 없는가에 대해서. 아니요. 추억. 그러니까 제목만 좀 위트 있지. 네. 내용은 막 그렇게 추억에 관한 책입니다. 이 옷을 입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네. 약간 이런 느낌의 책이에요. 네네. 저는 어느 날 네가 말했다. 나는 조금 다르다고. 네. 맞아요? 좀 다르다고. 미안합니다. 어느 날 네가 말했다. 나는 좀 다르다고. 네. 이게 이제 커밍아웃을 한 분들과 커밍아웃을 들은 분들의 얘기가 이제 반반씩 담겨있는 에세이인데 퀴어 마이 프렌즈 나오셨던 서하영 감독님이랑 강원님 있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잉크 온 바디 한국 여성 타투 에세이 모아놓은 것도 좋아가지고 여러분 심지어 꽤 앞쪽에 저의 얘기가 짠하고 있어가지고 제 몸에 있는 타투 얘기랑 다른 여성분들이 가진 타투 얘기도 재밌었고 그리고 얼굴 얘기도 네, 같이 재밌었어요. 하셨죠. 네, 얼굴 얘기도 제 원고가 들어가 있는데 나의 이상하고 이상한? 이상하고 사랑하는 얼굴. 나의 이상하고 사랑하는 얼굴. 그건 이제 제가 비욘세에 자주 나오는 저희 언니. 저보다 훨씬 더 청순하고 저는 피부가 까문잡잡한 편인데 언니는 하얗고 해가지고 어린 시절의 얼굴이나 외모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엘리베이터 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웜그레이 앤 블루 현경님의 작품입니다. 네. 저도 써야 되는데 네. 너무 글 안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독립출판물이 미루리라가 마지막이라서 정원이 얘기 쓰던 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정원이 얘기는 그냥 아무도 안 사도 2년에 한 번씩은 그냥 기록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써야 되는데 그건 안 쓰고 있지만 네. 여러분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마감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스토리지 북앤필름 로타리점에서 반려동물에게 편지 에세이 형식으로 쓰기 워크샵을 할 예정이어가지고 거기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게 박수를 치고 계시는데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고 무게나 변종 제한 없이 가능하고 대신에 아무래도 책방이 사이즈가 그렇게 막 장충체육관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자극받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수칙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정원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반려견이랑 같이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게 하려고 정원을 좀 적게 잡기는 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5월 12일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워크숍이 있습니다. 또 공지사항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있는데 지금 굉장한 사연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며칠 날 올라가지? 3일에 여러분 듣고 계실 텐데 5월 6일까지 저희가 이미 모집하고 있는 그 섹추문예 여러분한테 신세계를 열어준 어떤 섹스 경험에 대한 썰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1등한테는 30만 원 상당의 우머나이저 넥스트를 드리고 응모하신 모든 분들한테는 퓨어젤 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현경님도 한번 잘 더듬어 보시고 그동안 했던 섹스 중에 이거는 좀 괜찮았다. 널리 좀 알릴만 하다 하는 게 있으면은 익명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저한테 굳이 얘기 안 하셔도 하나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도쿄에서 북토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토크를 하는 김에 도쿄랑 후쿠오카를 가게 됐는데 도쿄랑 후쿠오카에서 청취자 모임을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오신다는 분들이 또 있어야 되는 그게 있어가지고 열어주시면 무조건 가겠다 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또 어떤 어레인지가 가능한지를 좀 알아봐가지고 이것저것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경님은 뭐 다른 뉴스 없나요? 저도 네. 이제 5월 11일 워크숍 하기 전날에 네. 북토크를 합니다. 이걸로? 네, 스토리지 북앤필름
로터리점에서 저도 5월 11일이면 토요일이네요. 네. 그쵸? 네. 토요일 7시 네. 반에 네. 어쩌다 우리가 만나서 어쩌다 이런 사랑을 하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네. 자리를 가질 예정이고요. 네. 스토리지 북 앤 필름으로 쳐보시면은 해방촌점도 있고 워크룸도 있고 로터리점도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로터리점으로 찾아가지고 스토리지 북 앤 필름 카카오톡으로 신청 맞죠? 네네. 네. 스토리지 북 앤 필름이라고 카카오톡에 검색하시면은 거기에 스토리지 북 앤 필름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로 이제 문의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돼요. 네, 네. 맞습니다. 현경님 인스타에도 공지 올라와 있나요? 네. 인스타 알려주세요. 저는 반에사 H 킴입니다. 바네사 H키 바네사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VANESSAHKIM입니다. 네. 바네사 흐킴. 네. 네. 이쪽으로 해가지고 북토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토크 어떤 거 준비하고 계세요? 저 사실 약간 이 뒷얘기들 사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랑 이거 왜 만들었는지 네. 뭐 이런 다양한 뒷얘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망한 연애 많이 하신 분들의 많은 그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네요. 그런 프로그램 진행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걸어서 한 장 속으로 북토크가 좀 그렇거든요. 제 얘기에 아무도 관심 없고 자기 얘기. 자기 한풀이 하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책도 어쩌다 우리가 만나서 어쩌다 이런 사랑을 하고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랑을 했나 싶은 사랑하신 분들 여기 계시지 않냐. 그걸로 좋네요. 또 한 1시간 후룩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번 듣기만 하던 팟캐스트에 처음으로 나오셨잖아요. 네네. 네, 어떠셨어요? 아까 전에 제가 여쭤봤잖아요. 선생님만 따라가면 될까요?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따라갔을 뿐입니다. 저희는 이제 항상 비욘세가 템포가 너무 빠르고 네. 야 하는 방송이었다가 네. 오늘 좀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새벽 라디오 느낌이 들고 이런 느낌도 좀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텐션이 낮아가지고. 네. 한 4주에 한 번씩 나와서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현경님이랑 비슷하게 어쩌다 이런 사람 만나서 어쩌다 이런 사랑을 했나 싶은 분들한테 응원 메시지 하나 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지금 무음으로 웃고 계십니다. 전국에 계신 네. 망한 연애를 겪으신 네. 겪고 계신 분들 모두 발을 너무 담그지 마세요. 힘들지 맙시다.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어떤 마음가짐 갖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은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좀 그냥 저처럼 끝장을 봐도 나쁘진 않다. 인생이 망하진 않더라.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파라제 껴서 인세라도 받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 네네. 콘텐츠로 만든다거나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누구보다 클로징 멘트에 딱 맞는 마음가짐 가지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가볼게요.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혜영 언니랑 같이 굉장한 섹스 특집으로 19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